하나생명,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자, 하나생명이 여러분들께 부릅니다. 흔들리는 그대를 보며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나를 떠나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제발 떠나가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린이 교관 주준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줄을 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면 굉장히 좋겠다.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에는요, 우리 대중의 심리가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내부 비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는요, 유일하게 그 내부 비밀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미리 선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한 후에 좋은 이슈나 뉴스들이 나오고 주가가 급락한 후에 이미 다 급락한 후에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트만이 우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니콜라스 다비스 또한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누군가로부터 월급 대신 주식을 받기로 했었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모든 실수들을 무한 반복을 해나가면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고 그 투자 철학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를 반복하면서 단기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매매를 통해 본인만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서 백만장자에 안착하게 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도 있고 내 것이 아닌 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대로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모든 게 다 적용된다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한테 접목시켜야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접목시키지 않아야 되는 점들은 그냥 재밌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요. 어찌됐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가 좀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어찌됐건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주고요. 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만 돌파해주면 크게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15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지를 잘 관찰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쓰고 좀 눌림목이 형성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은 좋은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대형주 중에서는 눈여겨볼 게 주주누나 채널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공부했었던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요,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2014년에 12월에 상장해서요, 6개월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는 역시나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건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업 분석을 보면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바이오 산업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뭐 이런 업종인데 좋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이오 부분이 매출액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오랜 동안 바닥을 형성했고 완전한 바닥에서 이제 막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막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주나 채널에서는 12만 원대에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마 황영수님이 오늘 실시간 참여를 안 하셨지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웠고 시장에서 소외됐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형주다라고 하더라도 돌파를 14만 원에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를 못하면서 12만 원, 10만 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깊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11만 원까지 11만 7천 원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주는 모습이에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조금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전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했고 이 14만 원대 매물대가 좀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성공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서 성공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성공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누군가가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생명이 여러분들께 불러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생명이 노래까지 불러드렸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다 읽었다는 책을 통해서 박스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은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이 매물대를 1차 앞에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 3차 매물대로 매물대를 나누셔서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매수 신호로 보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매수 신호, 그리고 또 한번 잘 보시다가 1,0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매수 신호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피라미딩이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걸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콜라스 다비스 선생님의 책에도 의하면 피라미딩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손절가를 설정하는데 그 손절가라는 게 내 평균 단가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손절이라는 함은 여러분들 꼭 손실을 확정짓는 걸 손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딱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선생님께서는 그 전화로 당시에 전화로 매매를 하셨던 분이에요. 전화로 매매를 하는데 전화 매매를 할 때 항상 본인의 손절가를 스탑로스에 걸어달라고 매매를 했었어요. 물론 매매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타를 치는 분이 아닌데 첫 번째 손절가를 높여가면서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다음 박스권을 돌파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피라미딩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손절가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 칩시다. 2,500원에 사면서 2,450원, 주당 50원의 손절가를 설정하고 매매를 들어가요. 1차 매수를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상승하면은 손절가 스탑로스 걸렸는데 안 내려오고 상승하면 추가적인 자기의 판단이 맞았다고 판단하고 올라가면서 피라미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마지막 손절가를 2,700원대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올라가면서 설정하는 게 이 선생님한테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승하는 주식을 빨리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울 점은 단기적으로 여러 번의 접근을 통해서 단기 접근을 해서 주식을 매매해 보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록에 보면 어디서 매수했고 어디에서 팔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흔들리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강산업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지겨웠어서 누군가는 매도해서 이미 계좌에 없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태강산업을 아직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황영숙님한테 항상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등장해, 매일. 실시간에 매일 등장해서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이러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어떻게 어머, 박범수님, 태강산업 저도 아직 수익 되셨죠? 이제 수익 되셨어야 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범수방. 오랜 시간, 미안합니다. 오랜 시간 또 고생하게 만들어서. 참, 이렇게 그지같이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 가니까. 좀 솔직히 그냥 좀 가치를 찾아가는 종목들은 좀 그냥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종목들이라 오히려 제가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보유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승해서 한 번에 수익을 주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 할 수도 없고 더 추가 매수 할 수도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붙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 상승을 시작할 때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고점을 형성하고 대중이 흥분하는 종목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이 붙는 경우가 주식시장에 허다하고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이런 읍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가치 있는 종목을 잘 발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했다면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매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분석, 주식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 가격과 언제 매수할지에 대한 시점을 설정해 나가면서 그럼 네 번째는 누구의 말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어떤 나쁜 소리가 나오든 어떤 좋은 소리가 나오든 내가 계획을 짰다면 그 계획대로 그 가치를 믿고 그 주식을 믿고 해나가야지 누구의 말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말이라도. 다섯 번째, 가치를 찾아갈 경우에는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거 보세요. 어제 댓글 달렸더라고요. 주주누나 보고 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서 댓글 달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작은 흔들림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26,000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계획을 짜셔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의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이 이전 고점에
딱 요렇게 여기 매물대. 오늘 밑꼬리를 달고 내려주는 매물대가 마지막 바닥이길 바라는데 혹시 쌍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6,000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PBR 낮은 저퍼 종목 15선을 이렇게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퍼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좀 봤더니 저퍼 종목 15종목 중에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퍼 종목이라서 좀 이제 가치를 찾아가게 될 경우에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야말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현대차증권을 또 겹퍼 종목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가를 살펴봤더니 저도 공부하고 저도 매수했었던 종목인데 언제 이렇게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작살이 났어요. 증권주도 시장이 좀 좋아져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도 더럽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15위에 대한제분이 있는데요. 대한제분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완전히 진짜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저도 이제 소량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진짜 쓰레기처럼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살펴본 거고 그 중에서도 상승세가 나올 만한 그 업종들은 넥센 같은 자동차 넥센은 넥센 타이어 그리고 넥센 DNS KN 이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대로 된 상승을 못 보여주는 지주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넥센이랑 BG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주회사인데요. 이런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먼저 좀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넥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엄청난 저평가 종목인데 이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저평가 종목을 좋아하기는 해요. 저는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루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박박 기게 되면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냐면 사실 진짜 없어도 되는 돈. 사람마다 진짜 없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끼고 아껴서 주식 사는 건데. 다른 데 아끼고 다른 데 안 쓰고 그러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없어도 되는 돈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나 이 정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굳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돈의 액수는 다 달라요. 누군가한테는 10만 원이 그런 정도의 가치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100만 원이 그 정도의 가치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1000만 원이 그런 가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넥센 같은 종목을 몇백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지주회사로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고 어떤 가격대에 어떻게 매매하면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BGF입니다. BGF도요, 지주회사 기업 분석. 동사는 BGF 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로 현재 7개의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 회사는 1개이며 비상장 회사는 6개임. 주 수익은 브랜드 사용 수익, 업무 용역 제공을 통한 경영 지원 용역 수익, 종속 회사 등으로서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 및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요.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차트 보면은 진짜 보세요, 여러분. 월봉이에요. 누가 봐도 바닥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라는 걸 알지만 언제 주목받으면서 상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매물대도 사실 크게 10,000원대만 넘어가면 크게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대중들은 이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작은 박스권에서 드론룰러를 반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 살 건지 난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종목 완전한 바닥까지 들어왔다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긴 해요.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사놨다면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럼 계속 사실 이런 바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왜 계속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정적이에요. 그 종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요. 내 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있지 않은 종목은요. 크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 돈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으면 주가의 흔들림에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HS 에드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악이에요. 그리고 오리콤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리콤은 먼저 상승을 보여줬죠.
먼저 상승 보여줬는데 얘는 상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바닥이에요. 엄청나게 바닥이고 저평가 종목이에요. 매출액이 5,304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48억에 단기 순이익이 175억인데요. PBR은 0.55에 시총이 992억밖에 안 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선침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침해했네. 여기 물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물려있다고 이 종목을 그러면 주주 누나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주 누나의 자료는 참고 자료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차트 분석상으로는 완전히 바닥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건 맞지만 업종 자체가 지금 상승 업종인지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저평가라고 무조건 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배당 6% 이상 주는 종목입니다. 저도 배당 받으려고 몇백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은요, 언젠간 그 기업의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